네, 첫 번째 강연해 주실 우리 발표자께서는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양과정의 김희경 교수님이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경입니다. 네, 빨리 앉으십시오. 시작합니다. 네. 아까 임대원 교수님께서 어뮤즈먼트의 반대말이 뭐 보러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재미 창작소라는 걸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재미를 추구하지만 정말 재미없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늘 그러니까 모든 거는 OTT만 계속 그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OTT가 유일한 지금은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이제 밖으로 나오면 에너지가 좀 솟아가지고 집에서 좀 반대되는 생활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의를 두고 한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렇죠.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영화 어땠어?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는 되게 재밌었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재밌었다 없었다. 별로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도대체 뭐가 재밌느냐, 뭐가 재밌냐. 그러니까 재미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잖아요. 각자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파트가 재밌는데 누군가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편성이나 이런 상식, 코먼센스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아주 주관적인 그래서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재미의 어원을 찾아보면 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양분이 많고 좋은 맛이 재미의 어원이더라고요. 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사실 맛이잖아요. 맛미자를 쓰더라고요. 맛인데 재밌는 맛, 양분이 많다라는 맛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아요. 콘텐츠를 보면서. 그렇죠? 와 재밌구나, 와 웃기구나, 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구나, 심리적으로 너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상력과 문화 콘텐츠 수업을 할 때 재미를 항상 먼저 건드려주는 수업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이제 여러 학자들이 내린 정의, 어떤 학자는 쾌락주의자들의 쾌락 활동이다라고 아주 한정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그 그러니까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닐까, 재미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문화 콘텐츠에서는 반드시 다뤄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학술 대회에서도 제가 한 10년인가 11년 전에 전주대학교에서 이 비슷한 주제로 제가 발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전히 이제 뭐 재미없게 살지만 재미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주제가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아주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요 주제를 잡았습니다. 한 가지 후회하는 점은 막 그때는 필이 받쳐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실제로 글을 쓸 때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봐도 저 대제목이 뭘 의미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사실은 부제목이 제 주제 발표에 맞는 것이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뮤즈먼트 리터러시라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주장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터러시가 이제 읽고 쓰고 뭐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 뭐 제대로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겠죠? 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일단 재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복과목 설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혹시나 어떤 선생님들께서 이런 비슷한 수업을 하실 때좀 참고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약간의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해봤습니다. 목차 대충 이렇고, 근데 왜 재미를 이제 인문학으로 들여야 할까도 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 콘텐츠학이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외대나마 다른 기타의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인문학 베이스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문학으로 끌어들이려면 일단 감정 반응만 볼 건 아니다. 다른 차원에서, 즉 인간의 욕구, 욕망, 소원을 좀 건드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미의 본질적 가치로 한번 환원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재미를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늘 뭐 나오는 이 어르신인 토이징아 어르신께서 놀이와 재미는 문명 형성의 근본 요소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파베라라고 보시는 분은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사피엔스라고 보는 건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루덴스 개념에서 보신 거죠.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재미는 사실은 사람 움직이게 하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요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비하거나 아까 앞에서 이제 그 계란이 온다 팀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보시면은 소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재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재밌게 해줄까를 고민해서 이 우리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생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을 한번 제기를 해보면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재미를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성이 돼서 재밌을까? 이것이 주는 사회적 의미가 또는 개인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까지 한번 가보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 학문에서 재미를 그동안 그렇게 자주 혹은 많이 다루지 않았고 좀 약간 소외를 시켰을까를 저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같이 이제 별 진지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학문이라는 것이 너무 고상해야 된다. 또는 아주 이론적 기반이 굉장히 공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약간의 엄숙주의에 매우 갇혀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문은 되게 고상한데 놀이는 그걸 해서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뭐 이런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의 가치관이 놀이를 학문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좀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어떤 학문적 지표를 과연 재미를 가지고 학문적 지표를 만들 수 있을까? 정량이든 정성이든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지표 부족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게 효율성이잖아요. 이게 가치가 있는지 쓸데가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끌어들임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해서 또 소외를 당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 중심에 편향된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산업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와서 인문학을 배우니까 저한테는 좀 아우미가 오게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 구현 방식에 대해서도 뭐 기술을 제가 다룬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이 기술 때문에 어느 정도 따라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인문학자들은 기술도 접근하기 힘든데 어떻게 재밌게 기술을 또 끌어들여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할까까지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다 파편화된 거죠. 이것들 심리학당, 사회학당, 미학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문학 콘텐츠는 아까 뭐 25년밖에 안 된 학문이가 정체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10년 됐을 때도 들었고 5년 됐을 때도 들었고 15년 됐을 때도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예 이 학문이 정체성이 없다라고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자, 그렇다면 인접 학문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한번 얘네들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문학 콘텐츠의 재미를 바라보는 어떤 통합적인 체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뮤니스먼트 리터러시라는 거 한번 제안을 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해봤는데 뭐 리터러시라는 것이 비판적으로 읽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이때 비판은 뭘 잘못했네, 뭘 잘했네, 뭐가 나쁘네, 좀 이런 비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한 10% 정도 차지하고요. 제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포괄적으로 한번 재미를 다뤄보자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재미의 관점을 좀 확장해보는 것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뮤니먼트 리터러시를 다룰 때 필요한 역량이 뭐 이런 역량들인데 어찌 보면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량과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비판적 분석이 아까 말씀드린 잘못했다 잘했다 나쁘다 나쁜 콘텐츠다 좋은 콘텐츠다가 아니라 서사 문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상 게임 같으면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몰입을 하는 심리적 기제가 뭔지 콘텐츠 내에서 이데올로기는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명하게 파악해보는 과정을 말하고 그다음에 생산 과정, 기획 디자인, 유통업 또는 뭐 알고리즘, 뭐 플랫폼 자본주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알고리즘만 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결국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좋지만 너무나도 지나치게 우리 요즘에 쇼폼 그냥 누워서 보면 2시간 훌딱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성찰, 게이미피케이션을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적용해서 순기능으로 바라보는 능력까지 그걸 가지고 개발하는 능력까지 가보자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국가복 설계를 방향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어요. 분석, 성찰, 실천. 이 분석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모듈 1, 대체. 그러니까 재미 구조를 분석해보는 거죠. 우리 어느 경우에는 어떤 보상이 있는 어떤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매체 문법을 갖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재미에는 어떤 사회학, 심리학, 숨겨진 이데올로기, 팬덤 문화는 어떻게 되는가,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은 과연 우리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배우면 저는 문화 콘텐츠 하기든 뭐든 항상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하나예요. 이론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 중 하나인데 저런 모듈 1과 모듈 2를 거친 다음에 만들어보자. 기획을 하든 실적을 만들어보자. 까지 가는 커리큘럼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1주, 5주, 6주, 11주, 12주, 15주, 15주 커리큘럼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4주, 5주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1주에서 5주는 해체 단계인데 재미가 뭐냐 정리 한번 내려보고 그다음에 재미의 심리학에서 여러 재미 이론가들의 이론이 있잖아요. 호이즈가 로즈가이와 라프, 포스터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한번 다뤄보고 그다음에 저는 항상 이걸 다루는데요. 우리가 콘텐츠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제 욕구나 제 욕망이나 저의 소원을 대신 들어주는 콘텐츠가 되게 많아요. 돈을 많이 번다, 명예를 생기게 한다, 힘을 가지게 한다, 마법사가 되게 한다 이런 것들. 제가 마법사가 될 리가 없잖아요. 될 수도 없고. 해리포터를 좋아했던 이유는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의 소원은 뭔가 힘을 가지고 내가 이룰 수 없는 뭔가 갑자기 짠을 원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소원 성취를 해주는 거죠. 모든 마법사들이 나오는 거는 요구라고 하는 거는 식욕, 성욕, 수면력이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콘텐츠를 되게 많아요. 욕망은 엄청 많죠. 무역, 뭐 명예형, 누구냐 베스로의 욕구 5단계는 욕망도 사실 포함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재밌었다는 거죠. 저 세 개의 차이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밝혀보는 거를 수업실에서 항상 다룹니다. 그다음에 서사의 미학적 구조는 우리가 늘 하듯이 어느 부분에 갈등이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떤 스토리텔링이 일어나고 어느 부분에 유머가 있고 서스펜스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좀 해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회는 게임을 수도 있고 영화, 드라마, 생각하고 논문과 이게 이런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매체가 없다면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OTT 기존의 그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매체일 때와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매체와 그 다음에 아무 데서나 볼 수 있고 시공간의 차이 없이 볼 수 있는 OTT의 매체별 재미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거기에 각각의 플랫폼마다의 또 재미 요소가 발견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례 분석해보고 2단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재미가 뭐냐 블랙박스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면 어떤 게 재미가 있는지가 끄집어서 나올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해체라는 걸 잡아봤고 그다음에 성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회와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번 보는 거죠. 재미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쾌락적이고 감각적인 재미에 플러스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한 이데올로기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정체적인 것도 한번 분석해보자.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하기를 재밌을까? 소비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 마케팅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팬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작권 침해나 과몰입에 중독이 됐을 때의 윤리적인 문제들. 저 이거 AI로 만들었거든요. 원고는 제가 쓰고요. AI한테 주문해서 이 원고 업로드하고 PT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전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네. 자, 제 저작권으로 얘는 또 다른 2차 저작물을 PT로 만들어줬죠. 굉장히 신속하게. 전 몇 개 이제 제 방식대로 고치를 했습니다. 자, AI가 나왔을 때의 그 저작권 그냥 거는 누가 가지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다뤄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재미도 이제 기술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VR, AI, 알고리즘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메타버스 많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새로 탄생함으로 인해서 재미 경험이 당연히 바뀌겠죠.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류, 글로벌 확산은 어떤 경로로 되고 있는가 그 국가에 넘어갔을 때 과연 우리의 글로벌 재미가 글로벌 재미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다면 어떤 요소 때문에 가는가 이런 것들 해보고 이제 친구들한테 과제를 한번 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재구성의 마지막 단계이긴 한데요. 이제 실제로 이거 해보는 거죠. 이 앞에 두 가지의 모듈을 배운 다음에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서 이 재미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기획을 해볼 것인가. 그 다음에 게이미피케이션은 사실은 게임에서 유래를 했지만 드라마나 영화에 넣지 못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의 기본 원리인 몰입 보상 경쟁을 좀 넣어서
기획관에서 세팅을 해보는 거죠. 그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보는지. 그 다음에 심층 비평 프로토타입 이런 게 있는데 그 프로토타입은 한번 기획한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실험사만 만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파일럿 프로그램처럼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될지 안 될지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동료 학습을 통해서 서로 이제 비평이나 서로 조언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최종 발표를 통해서 이 최종 발표 이제 수정된 발표가 되겠죠. 이렇게 거쳐서 핵심 목표는 이 이제 문화 콘텐츠 어뮤즈먼트 수업을 하고 나서 핵심 목표는 창의적인 생산자 되기. 그러니까 뭐 앞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는 향유자라고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생산자이자 향유자가 되는 방식을 15주 수업을 쭉 배우면서 같이 습득을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면 어떨까. 그래서 재미 가치를 창출하는 역량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앞에 그 에그 이즈 커밍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기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은 문화 콘텐츠학과 소속도 그러니까 출신도 아니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분들은 이런 거 배우지 않으셔도 굉장히 잘하시고 있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창의력이 사실 길러지는 것인가 아니면 타고나는 것인가 협업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정말 내 베이스에 재미를 창출하는 능력이나 창의력을 창출하는 능력이 없다면 이런 수업을 거쳐서 요만큼이라도 끌어올려주면 그 없는 창의력이 또는 없는 재미 능력이 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짜봤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식의 확장이 교육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의 하나의 제안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문화 콘텐츠 연구자 아니라 산업계나 그런 PD가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실 분들한테 역량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발판, 그다음에 문화적 담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획, 그다음에 정말 제일 좋은 저 위에 있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저건데요. 교육 산업 연구가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말하면 교육은 교육대로, 산업은 산업대로. 제가 이렇게 여기서 뭐 연구를 한 지도 꽤 됐지만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발표하고 뭐 이런 학술대회하고 이런 내용이 산업계로 잘 가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몰라서 모를 수도 있지만 잘 안 가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우리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넘어갈 수 있어서 그게 진짜 연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커리큘럼이 현장 중심의 어떤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만큼의 기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 수업이 시리즈 수업이 된다면 나중에는 커리큘럼을 좀 고도화해서 계속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신층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